안철수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계엄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탄핵에도 찬성을 하셨고요. 예, 윤 전 대통령과는 절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 절연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아까 그 45명 안에도 뭐 포함이 됐을 수 있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당내 언더 찐윤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님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좀 정말 이런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뭐, 한마디로 관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예,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쪽이 대세였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고 이제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도 그 관성이 계속되는 겁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우리 당이 이제 그 탈피해야 되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어, 윤 그 정권 시절에 이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당과 정이 수직적인 형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누가 누가의 부하가 아니고 예, 수평적인 형태로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지 국민들에게 좋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리하게 바꾼 예를 들면 뭐 전당대회에서 그 책임 당원 비율을 갑자기 100%로 높인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옛날로 정상화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죠. 저희가 오늘 뭐 안철수 의원 그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사전에 저희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댓글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좋은 질문이 좀 많이 있었고, 뭐 응원도 많이 달렸고 한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인적 쇄신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 부분이랑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데너리스 님이 주신 질문인데,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안철수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 이런 댓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극우 세력이라기보다 저는 예, 아주 뭐라고 합니까?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로 이렇게 통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과는 사실은 절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윤 대통령과의 절연과 포함해서 예, 이런 분들과는 절연을 해서 그보다 더 많은 중도 성향의 그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네. 이번에 출구 조사를 할 때 예, 굉장히 많은 수의 국민들을 조사를 했더니 1등이 중도로 나오고요.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네, 2등이 보수, 3등이 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당의 아주 오래된 그 지지자분들은 중도는 없다. 중도는 오히려 진보 쪽 사람들이 위장한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도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보수뿐만 아니라 이런 중도에 해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네. 이렇게 중도 보수 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의원님이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또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김문수 전 후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전당대회 출마를 같이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예, 예. 왜 두 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두 분 다 당권 주자로 계속 거론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계속 출마할지 안 할지 계속 저울질하는 이야기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당원들 포함해서 언론분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 빨리 출마 선언하시고 이번에야말로 이건 대선 경선이 아니니까 네. 네거티브 선거하지 말고 대신에 당 혁신안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당원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어느 쪽에 안이 합리적이고 적합하고 우리 당이 다시 승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선택받자. 그게 제 주장입니다. 예. 뭐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기는 했는데 안철수 의원님의 어떤 전당대회 출마 결심 배경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 주변에서 들리면서 그것 때문에 결심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셨거든요. 저는 나오라고 네. 했는데요. 예. 오히려 나오라고 한 거다 나는. 예. 저는 예. 나오라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은 두 분이 뭐 계엄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탄핵에도 찬성을 했고 당 쇄신이나 뭐 인적 쇄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좀 비슷한 결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오히려 표가 두 분이 나오면은 갈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만약에 정말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면.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꽤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이 투표할 때 아시겠습니다만 저 혼자 앉아서 투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셈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정치 경험으로 따지더라도 저는 10년 이상 그다음에 또 3김 이래 유일무이하게 38석짜리 정당을 만들었던 정치력들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치 경험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정치 업적 실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뭐 전당대회가 계속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 테니까 다음에는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